재테크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전자책 같은 온라인상으로 부업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업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부업이라고 하는 용어에 담겨져 있듯이 내가 실질적으로 주업으로 하고 있는 뭐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본업에 지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부업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매장을 5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매장은 부업으로서의 의미를 할 수 있는 현재 상태예요. 저는 항상 매장을 선별을 하려고 상권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예비 교육생들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주들을 독려해서 실적을 만드는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서 제 부업인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급하셨던 여러 가지 뭐 책을 쓴다든지 개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업은 소득이 적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업, 본업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일들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업의 의미에서는 부업이 일하는 시간이 주업을 침범하면 안 돼요. 부업이 주업을 침범하게 되면 이미 그 일하는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주업을 놓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항상 지배를 할 거기 때문에 주업조차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업은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부업은 주업에 추가가 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적은 연봉은 아니었어요. 동 나이에 비해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매장 하나를 창업을 해서 할 때도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다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보다 월 50만 원은 더 벌어보자, 100만 원은 더 벌어보자 라고 하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정작 50만 원을 더 벌지언정 100만 원을 더 벌지언정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업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월 500만 원을 적게 버는 거 아니죠. 많이 버는 건데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외벌이일 때 500은 엄청나게 빠듯한 비용이 될 겁니다. 자녀의 나이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정비들이 뭐 보험료도 나가고 집에 대한 뭐 대출금도 나가고 또는 월세나 전세금도 나가고 이렇게 비용을 따지다 보면 3, 4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비용처럼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저축하는 것 또한 열심히 살아야만 가능한 수치가 된다라고 하면, 부업을 통해서 50만 원, 100만 원의 수익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이 추가된다고 해서 지출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게에서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게 되면 수익 구간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그래프로 따지면 곡선에 대한 폭이 상당히 각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년, 2년 부업을 통해서 추가 수익이 얻어지게 된다고 하면 가계소득,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증식에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기준하는 제 만족에 대한 소득의 수준은 기존의 급여 플러스 일정 부분의 부가소득, 이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전업을 해서 완전히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 자체에서의 어떤 궁금증들은 지금 내가 부업으로 소득을 내고 있는 거에서 시간과 노력과 나의 투지,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성공으로만 다가올 것이냐를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들이진 않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노동력은 들이진 않지만 관리와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부수적으로 나한테 남겨지는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나눠지거든요. 물론 노동력을 투입해서 내가 그 해당하는 인건비 또는 직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일함으로써, 나의 가족이 일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사업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에 해당하는 업종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사업, 그런 사업들은 분명히 그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본인이 해야 부업으로서의 한계성을 탈피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휴대폰업 또는 관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업들은 관리의 범주만 잘 갖춰 놓으면 본업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퇴근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고 휴일에 가족들과 휴양지를 놀러 가더라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과 내 손님들은 항상 언제든지 내 업장에 와서 소득을 만들어주고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업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반대로 부업에 매진하는 부분들을 이익 관점으로 철저히 접근을 해서 내가 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부업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봐라. 단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 안에서, 그리고 그 일을 부업으로 하기 전에 경험을 해보고 체득을 해봐라 라고 하는 조언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